손흥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으며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4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전 해트트릭과 크리스탈 팰리스전 한 골이 전부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득점을 해줘야 하는 선수지만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케인 혼자서 리그에서 16골로 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손흥민이 이번 시즌 왜 부진한지를 두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 변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아시안을 오가는 일정으로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치르면서 피로가 누적되기도 했었고, 지난 11월 아나골절 부상을 입으며 정상적으로 뛸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먼저 손흥민이 정말로 부진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스탯상으로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력으로도 우리가 알던 손흥민의 모습은 자주 나오지 않고 있죠.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어야 하는 선수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지표에서도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슈팅이 적어서 그렇다고 말하기엔 통계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2.57회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보다 많은 2.84개의 슈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난 시즌에는 유효 슈팅 비율이 55.8%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49%로 약 6.8%가 떨어졌습니다. 슈팅은 비슷하게 때리고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기대 득점값도 다르지 않습니다. 4.9골을 넣어줘야 했지만 4골만 넣고 있습니다. 원래 손흥민은 기대 득점값이라는 통계를 무시하는 선수였거든요. 득점왕에 올랐던 지난 시즌에는 기대 득점값보다 6골을 많이 넣었고, 득점력이 터지기 시작한 2020-2021 시즌에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지표가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부진에 빠지기 시작하자 그 원인으로 부각된 선수는 바로 이반 페리시치였죠. 개인적인 관측이 아닙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호흡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레길론과 페리시치의 히트맵만 봐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부진이 모두 페리시치 때문일까요? 일정 부분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페리시치가 영입된 후로 손흥민의 역할이 변했기 때문이죠.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를 공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마치 미드필더처럼 기용했습니다. 손흥민의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히트맵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페널티 박스나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오히려 페널티 박스 밖에서 공을 받고 연계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직선적인 뒷공간 침투와 골문 앞에서의 결정력이 좋은 손흥민의 강점을 자주 볼 수 없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즌 초만 토트넘의 공격 상황을 볼까요? 토트넘의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볼을 받는 위치가 하프라인 근처입니다. 반면 페리시치는 마치 윙포드처럼 측면 깊숙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볼을 운반하는 역할보다는 스코어러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더욱 빛이 나는 선수입니다. 미드필더처럼 활용되는 선수가 득점력을 뽐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페리시치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받은 뒤에 크로스를 시도하는 경우가 다분하기에 두 선수끼리 연계 플레이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손흥민이 득점을 노리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손흥민의 히트맵 변화도 역할 변화에서 파생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파트너 한 명 달라졌다고 득점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일반적인 클래스의 선수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페리시치 영입 후 손흥민의 달라진 역할은 부진을 완벽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시절로 되돌려봤습니다. 손흥민이 빛날 때를 다시 보니까 항상 이 선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그때 당시 손흥민과 케인의 호흡은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전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의 호흡이 빛나기 시작한 건 케인이 흐리만 하는 9.5번처럼 플레이를 시작한 후입니다. 케인은 스트라이커지만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내려와 연계 플레이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손흥민은 케인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침투해 오프 더블과 원샷 워킹 능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공격 듀오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 케인이 찔러주고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공격 장면을 많이 보셨나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콘테 감독의 전술적 선호도 때문입니다. 콘테 감독은 스트라이커에게 9번 역할을 강조하는 성향입니다. 스트라이커는 골로 말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감독인 거죠. 이탈리아 국가대표 감독 시절에는 그라치아노 펠레, 첼시 시절에는 디에고 코스타, 그리고 인터밀란 시절에는 로멜로 루카쿠를 기용했다는 것만 봐도 콘테 감독이 어떤 유형의 스트라이커를 선호하는지 알 수 있죠.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 중도에 토트넘에 부임해서는 케인을 9.5번처럼 기용해왔지만 언젠가는 케인을 9번처럼 쓰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콘테 감독은 자신의 전술 색채를 입힐 수 있는 시간이 생기자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선수 영입도 전술 변화에 맞춰졌습니다.
10번처럼 뛰던 케인을 9번처럼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테 감독의 전술 변화로 인해서 케인은 더욱 득점에 치중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 시즌의 케인은 9.5번이 아닙니다. 케인의 이번 시즌 히트맵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보면 이번 시즌에 더욱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는 케인입니다. 지금의 콘테 감독 전술에서는 케인의 득점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공격이 케인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수상했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의 축구입니다. 여전히 케인은 간헐적으로 중원으로 내려와서 연계에 도움을 줍니다. 이번 시즌 프랑크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볼까요? 케인이 내려와서 받아주고 손흥민이 침투해 득점을 만드는 전형적인 손케 두오의 득점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개가 나오는 빈도가 급감했습니다. 이제는 손흥민이 침투할 수 있을 만한 포지셔닝을 가져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좀 더 낮은 위치에서 포지셔닝을 가져가기 때문에 케인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지 않게 됐죠. 하지만 전술적인 이유만으로 손흥민의 부진을 100%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개인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케인에게 치중된 득점 의존도를 해결하고 손흥민과 페리시치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 후반기 들어서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포지셔닝을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렸습니다. 이제는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개인의 슈팅 정확도에서 문제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시즌 슈팅 숫자는 지난 시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유효 슈팅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요.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슈팅이 부족하다는 점이 부진의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슈팅은 유독 땅볼로 향하거나 골대 위로 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장면을 다시 보면 우측에서 케인이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고 손흥민은 중앙으로 침투하는 그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손케 두오의 조합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샬리송이 상대 수비를 끌어주고 손흥민은 뒤로 빠지면서 컵백 위치를 잡습니다. 아주 영리한 움직임입니다. 케인도 이걸 눈치채고 뒤로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흥민은 한번 잡고 슈팅을 날립니다. 조금 더 완벽한 상황에서 슈팅을 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슈팅이 지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비들이 대응을 갖추고 몸을 날릴 수 있게 됩니다. 손흥민도 부진이 이어지자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인이 잘하는 원터치 슈팅이 아니라 한 번 더 안전하게 잡아내려는 과정에서 템포도 끊기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포츠머스 전에서도 손흥민은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뒤로 빠져서 컵백 위치로 갑니다. 하지만 바로 때리지 않았고 한번 접고 슈팅을 날립니다. 이미 수비수들은 자리를 잡았고 공은 높게 뜹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무기가 슈팅이더라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반박자 빠른 슈팅이 필요합니다. 슈팅 가강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정리하자면 손흥민은 콘테 감독의 전술 변화 밑에서 자연스럽게 골 기회가 줄었고 득점 기회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 상황이 좋지 못한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비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모두 퇴보한 팀처럼 느껴집니다. 이렇듯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감소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적, 개인적, 상황적 문제가 동시에 파생되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원인을 하나하나씩 파악해 개선해야겠지만 당장 토트넘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할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후반기에는 다시 월드클래스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